오늘도 평안하신가요? 전설야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전설야화, 지금 시작합니다. 한 여자를 사랑한 남자와 악귀. 일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강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짙은 머리와 빛나는 두 눈동자를 가진 그는 아주 아름다운 남자였습니다. 마음씨도 곱고 상냥했지만 어째서인지 강수는 스물이 넘도록 맞선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라 마땅한 여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강수가 홍기가 찼을 때 맞선을 보려고 하면 주변에서 뜯어 말리곤 했지요. 강수가 태어났을 적에 어느 비범한 무당이 마을을 찾아왔답니다. 무당은 강수의 부모에게 말했지요. 이 아이는 귀한 기운을 타고났지만 기구한 운명도 함께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배필은 평범치 못합니다. 그 운명을 견디기 위해 아이의 운명도 같이 꼬인 것이지요. 훗날 혼기가 찼다고 하여 아무짝이나 붙여주지 마십시오. 그랬다간 상대는 물론 아이마저도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부모는 걱정했지만 무당은 신비한 거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거울을 꼭 지니게 하십시오. 이 거울로 아이와 주변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을 숲속에서 지낼 테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무당의 말에 강수의 부모는 안심했지만 이 사건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져 강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었습니다. 강수는 외로움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피했고 어른들은 그를 불길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오랜 시간 외로이 지내면서 일찍부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외로움을 감춘 채 그는 부모의 위로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외로움은 깊어졌습니다. 강수는 종종 혼자 숲을 거닐며 자신만의 세상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외로움이 조금이나마 덜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수는 스님이 될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부인 얼굴도 못 보고 외로이 죽을 바에야 차라리 절에 들어가 평생을 부처님을 모시며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 부모님은 좋은 날이 올 거라며 강수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외로움이 더해져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결국 강수의 부모님은 아들의 행복을 보지 못한 채 차례차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 주던 부모님까지 떠나버리자 강수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강수는 숲속 암자의 기도를 올리며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수는 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기절한 여인 혜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강수는 서둘러 그녀를 들쳐업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상황을 수군댔지만 강수는 혜영을 보살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혜영의 흙먼지가 잔뜩 묻은 얼굴을 닦아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강수는 여자의 얼굴을 본 것은 처음이었기에 혜영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강수는 혜영의 얼굴을 닦아내면서 손끝으로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를 느꼈습니다. 흙먼지를 닦아내자 혜영의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강수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혜영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자신의 손에 닿자 강수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강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영은 곧 깨어나 강수의 설명을 듣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수가 혜영을 도와 일으켜 세울 때 그들의 몸이 잠시 닿았습니다. 혜영은 강수의 진심 어린 돌봄에 고마움을 느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강수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강수도 그녀의 움직임에 맞춰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의 호흡이 가까워지며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서서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강수는 혜영의 손을 부드럽게 쥐고 그녀의 체온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영도 강수의 따뜻한 미소에 안심하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그러다 강수는 조심스럽게 혜영의 얼굴에 손을 올리고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혜영도 눈을 감고 그 키스에 응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첫 키스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고 깊은 감정이 담긴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혜영은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하늘이 구해주신 것이지 저는 정말 한 것이 없습니다. 강수가 답했습니다. 난군께서 저를 구해주신 게 하늘의 뜻이라면 그 빚을 갚는 것 또한 하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달리 드릴 것이 없어 그러니 몸으로라도 은혜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혜영은 맑은 눈을 빛내며 간청했습니다. 혜영은 집안일을 도와주며 강수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잘한 집안일은 물론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꺼이 나섰습니다. 무거운 물건도 척척 들고 나뭇가지를 직접 태우며 한 번도 힘들다고 한 적 없었습니다. 땀을 흠뻑 흘려도 아름다운 혜영을 보면서 강수는 전에 없던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강수와 혜영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마음도 가까워져서 어쩌다 손이 스치기라도 하면 눈길이 진득하게 따라왔습니다. 혜영을 보며 두근대는 날이 늘어날수록 강수는 혜영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혜영이 강수의 집에 머문 지 2달이 조금 넘은 때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나무를 캐러 갔던 혜영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름다운 꽃을 가득 꺾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강수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웬 꽃입니까? 당신이 생각나 꺾어왔어요. 혜영은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강수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냥 넘길 수 없었던 강수는 땀에 흠뻑 젖은 혜영의 이마를 보며 제안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물이라도 끼얹어 드릴까요? 혜영은 속저고리 차림으로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강수는 동이 가득 떠온 물을 한 바가지씩 부어주었습니다. 얇은 속저고리는 순식간에 푹 젖어 버렸고 숨겨져 있던 혜영의 모습이 은은하게 드러났습니다. 혜영의 등에 시원한 물이 닿을 때마다 꿈틀대니 강수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의 물질이 끝나고 혜영이 일어섰을 때 강수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덕에 혜영의 얼굴도 붉게 달아올랐지요. 그러다 머뭇거리던 혜영이 조심스럽게 강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윽고 둘의 눈이 자연스레 마주치더니 강수가 들고 있던 바가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감기 들겠습니다. 어서 방으로 가시죠. 방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곧 혜영이 용기를 내어 강수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혜영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영은 그의 손길에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 따뜻함에 안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강수는 천천히 혜영을 끌어안고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들의 호흡이 가까워지며 강수는 조심스럽게 혜영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혜영도 받아들이며 두 사람은 깊은 감정을 나눴습니다. 길어질수록 서로의 마음이 전해졌고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강수는 혜영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이끌어 앉혔습니다. 혜영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기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강수는 혜영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혜영도 그의 품에 안기며 그들의 숨결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고 깊은 감정 속에서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긴 밤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혜영과 강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혼례를 올린 것은 아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강수는 머리를 올렸고 혜영은 강수를 남편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챘지만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인가 마을 숲속에서 죽은 짐승이 날마다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높은 곳에서 발견되었던 것이 점점 아래로 내려왔지요. 심상치 않은 상황에 고요하던 마을은 금세 시끄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강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의 안전도 걱정되었지만 부인인 혜영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짐승의 사체가 우후죽순 발견될 때부터 혜영의 태도는 이상해졌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답지 않은 모습에 강수는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부인, 무슨 일 있으시오? 무슨 일 말씀이신가요? 아무 일도 없사옵니다.
강수가 물을 때마다 혜영은 웃어 보였지만 그마저도 어색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혜영의 얼굴에선 미소가 사라지고 강수와의 거리도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변해버린 부인의 강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가족이 떠날까봐 겁이 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영은 강수가 그럴 때마다 꼭 안아주었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서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자 강수의 얼굴도 점점 반쪽이 되어갔습니다. 슬픔과 함께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온갖 걱정이 몰려들어 한없이 날카로워진 강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 피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누가 알까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니까요. 머릿속에 바람이라는 두 글자가 확 박히게 되자 강수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혜영이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나가는 혜영이 수상했던 강수는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혜영은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산속을 거침없이 올라가는 혜영에 강수는 바지까지 걷어붙이고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혜영은 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동굴에 강수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곧 눈에 보인 것은 어여쁜 남자와 함께 있는 부인이었습니다. 남자는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강수는 동굴 벽 뒤에 숨어 두 사람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는 혜영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입술을 더 깊게 탐했습니다. 혜영은 그를 밀어내기는커녕 그의 몸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의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남자의 손이 혜영의 옷을 천천히 벗겨내자 강수는 차마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눕고 혜영의 몸이 낯선 남자의 손길 아래서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몸을 탐험하며 거칠게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혜영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와 함께 몸을 움직였습니다. 강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이 점점 더 격렬해질수록 강수는 귀가 먹먹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숨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끼며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던 강수는 왔던 길을 불이 나게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충격과 슬픔이 가득했고 그는 어떻게든 이 끔찍한 현실을 잊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강수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혜영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입으로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어 돌아온 혜영은 강수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낭자, 지난 밤에 숲속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것을 봤습니다. 어찌 된 겁니까? 그 남자와 언제부터 만나셨던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강수의 울부짖음에도 혜영은 얼굴만 굳힐 뿐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크나큰 배신감의 강수는 결국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뛰쳐나간 강수를 혜영은 붙잡지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 강수는 숲속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언제나처럼 고요히 기도를 올리고 있던 무당은 눈물 범벅이 된 강수를 보고 단숨에 달려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더냐? 어찌 울며 이곳에 온 것이냐? 무당님, 제 운명은 왜 이리 가혹한 것일까요? 부모님 말곤 아무도 절 사랑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사랑한다고 말해준 사람마저 저를 배신했습니다. 강수는 엉엉 울며 간밤에 있었던 일을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강수의 말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던 무당은 이내 조용히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강수야,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내가 감히 짐작조차 못하겠구나. 허나 내 부인이 쉬이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다. 사실 내 부인을 처음 봤던 날부터 그의 기운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단다. 그를 둘러싼 사특한 기운이 있었지. 하여 너와 떼어둘까 했지만 내가 손을 뻗기만 해도 그 사특한 기운이 사라졌단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강수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너만이 그녀를 구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었단다. 그게 하늘의 뜻이리라 생각했지. 무당님,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돌아가서 다시 물어보거라. 온 마음을 다해 물어본다면 대답해 줄 거란다. 무당의 말에 강수는 눈물을 뚝 그치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수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자 혜영의 얼굴이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그의 표정에 강수는 다시 억장이 무너졌지만 그녀의 손을 잡고 침착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답해 주시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혹 제가 싫어져서 그러신 겁니까? 그렁그렁한 눈으로 바라보는 강수의 혜영은 눈을 꾹 감았습니다. 그러더니 내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반응에 강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단지 그대가 다치지 않길 바랐을 뿐입니다. 혜영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한양에서 나고 자란 양반가의 규수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번듯한 집안을 이루며 살아갔지만 혜영의 운명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혜영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을 무렵 그녀는 숲속에서 한 낡은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 거울을 만지자마자 깨진 파편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아름다운 남자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남자는 눈꼬리가 길고 피부는 매끄러우며 교태로운 몸짓으로 혜영을 홀리게 했습니다. 네가 나를 구해줬구나. 웃으며 말하는 남자의 눈은 보석같이 빛났습니다. 그러나 위아래로 길게 찢어진 동공은 분명 인간의 것이 아니었고 손가락에 난 긴 손톱은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악귀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혜영의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악귀는 혜영에 푹 빠진 듯했습니다. 내 이름은 연우다. 네가 날 구해준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으면 봉인되어 있던 나를 구해줄 리가 없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주장의 혜영은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연우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날 구해준 보답으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마. 너는 내 아내가 되어라. 내가 평생 만족할 기쁨을 주겠어. 연우는 기쁘다는 듯이 혜영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혜영은 자신의 운명이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악귀의 아내가 된다니 이건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한 남자와 악귀. 1부를 마치고 2부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전설야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매일매일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설야화를 꼭 다시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